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교수님들이나처럼 이 불교 공부가 많이 되면, 그죠? 제가 부족한 거죠. 그거는 실제로. 기존의 공부가 더 많이 돼서 이제 비판의 면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기존의 난생을 뭐라고 하고 태생을 어떤 의미로 얘기하고 습생 요 부분을 뭐 어떤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 특별한 얘기를 제가 또 들어보지는 못했고, 근데 이제 들어보진 못했고, 만약에 그 공부가 될 때는, 아, 기존에는 뭐 약태생일 때 이렇게 지금 본인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 하지만 더 큰 의미로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봤을 때 태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라고 직접 비교를 하지만 지금 실제로 방금 태생이라고 하는 건 포유류과의 태생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굉장히 유물론스러운 사고예요. 난생 태생을 그렇게만 구분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비판하겠지. 그렇게 소위 말을 하던데 태생이라고 하는 건 그런 설명을 뛰어넘는 거다라고 저는 얘기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난생, 태생, 습생이라고 하는 거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했을 때 열기, 불기, 물기로 보면 그냥 잠깐 간단히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어. 요렇게 있죠. 토성기, 태양계, 달계, 지구기가 있죠. 그러면 태생이라고 하는 건요. 아니, 난생이라고 하는 건 광물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물형. 그리고 수소 생각해 봐. 더 들어가서 핵 생각해 보세요. 핵. 자, 더 들어가 봐. 태극 생각해 보세요. 자, 더 들어가. 무국. 이거 난생이야.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이해하시죠? 이거 난생이야, 난생. 난생. 더 큰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봤을 때 이런 한자에 난이라고 그랬다고 정말 새알, 달걀 같은 알, 태생이라고 그랬다고 진짜 이렇게 배 아파가지고 나는 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난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난생이었어. 자, 그러면 태는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태는 생명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발휘되는 거를 태생 그러는 거예요. 그건 어디야? 태양기. 태생. 모든 태생은 그래서 에테르체 태양의 힘 비더머니가 나가면 태생되는 거야. 대부분 생명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습생 이거 뭘까요? 갑자기 습생이 나올까? 여기 물기예요, 물기. 달기. 열기에서 불기에서 짜게 식으면서 음양이 진동하면서 어떻게 사고가 막 일어나죠. 단단히 굳어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생각하라 그거예요. 단단히 굳어가. 막 불화학작용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식어야죠. 여기가 그래서 습생이야. 그러니까 흑암이를 운행해서 궁창이 나뉘는 거예요. 그런 게 습생이야. 궁창 이런 게 습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생.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막 위에 궁창 아래 궁창 막 홍수가 일어나고 막 나뉘잖아. 이거 습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발달 단계를 우리는 지났다. 다만 우리 생명 기준으로는 모두 지났어요. 난생, 태생 그러면서 그런 습생 실제로 우리가 짧고 굵게 어떻게 생겼어요, 사람이. 팔, 다리, 심장이 두근두근, 신경이 막 생기고 어떻게 물안개처럼 솜사탕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막 뭉쳤단 말이에요. 마치 안개 태풍이 휘몰아치듯이 실제로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아카식 레코드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실제로 습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아카식 레코드의 정확한 일치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화생 나왔죠. 뭐가 제일 화예요, 여러분? 화생이라는 거. 무게화 3, 사고성체가 들어가듯이 그런 생명력들도 짬뽕이 돼야 돼요, 엄청. 계속 막 짬뽕이 돼. 그 화해 작용이 일어나야지 드디어 뭐 기준으로 화해 작용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당연히 화해 작용이 멈추면 뭐예요? 동물. 화해 작용이 그 수준에서 멈추면 식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화생 이러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분명히 인간 기준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동물형 조상, 후 동물형 조상부터 지칭하는 거죠. 색 이러는 거. 색. 왜냐하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색 되는 거예요. 상 들어가는 건 뭐예요? 사고성체 중에서 아상이 이제 막 작용하는 거야. 인상이. 혼이 막 작용을 해. 그게 상. 그 다음에 여기 비상, 비무상 이러는 거. 그건 뭐예요? 이제 아상을 통한 혼, 인상이 작용하는 거. 그죠? 내 상태는 뭐예요? 수자상. 얼마 못 살아. 내 상태는 또 뭐야? 모든 만물 중생 중에 하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죠? 요렇게 지금 설명하는 게 이게 훨씬 자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렇게 이해하는 게 먼저다. 그죠? 요거는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고 오늘 조금 반복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거 아카식 레코드 안에서 얘기하면 이거 엄청 얘기할 게 많다고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런 면에서도 제가 지금은 좀 전체적으로 추려서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얘기하려면 아카식 레코드, 토성기, 태양계, 달계, 지구기 다 다시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기존의 이해와 그죠? 제 설명과 아카식 레코드의 근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요, 자꾸 연습하면 요 부분을 찾아내는 건 좀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금강경 조금 보겠다고 달려들면요, 많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뚫어놨잖아. 그죠? 뚫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잖아요. 그러면 재밌어져요, 여러분. 진짜로. 재밌어질 거야. 그렇게 조금 한 번씩 파보세요. 근데 더 설명하려고 그러면 더 설명을 하나씩 뜯으면 제가 그렇게 에너지를 쓰는 거는 저는 별로 그거는 시간을 알차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거 하나하나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저는 더 막 앞으로 나가야 될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요 한 구절 가지고 한 달 할 수 있죠. 저 한 구절 가지고 그냥 착착은 하나씩. 제가 정말로 그냥 공부만 하고, 제가 진짜로 공부만 하고 강의만 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것보다 한 두 배 정도는 풍부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겠지. 두 배 정도는. 근데 저도 물리적 한계가 있고, 제 몸을, 제 아인중 수자상을 쓰는, 어,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저는 이제 앞으로 좀 더 달려나가는 쪽으로 쓰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부분은 좀 이제 이해는 뭐 우리 서로는 해야겠죠. 그런 부분. 그런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게 지금 어거지로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제가 이건 막 말 만들어내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게 아구가 맞을 수가 없어, 절대.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철저하게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의 설명이 근저에 깔려 있다라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만 봐도. 지어서 하려고 해도 못해요, 여러분. 그게 제가 아무리 작가적, 가짜를 막 하려고 해도 안 돼. 그건 절대. 이건 다 그 얘기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가 덜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를 막 자기적으로 얘기한다고 보겠죠. 이런 끝에 강의들만 보면 제가 앞에 수많은 그 무에 대한 고찰, 그죠? 그리고 무국, 태극 이런 거에 대한 고찰, 시작에 대한 고찰, 그런 강의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금강경 강의만 딱 보면 얘 무슨 쓸데없는 무슨 이런, 개 구라를 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저의 사고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면 그냥 그 단순한 비판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비판밖에 없으니까 제가 무슨 대응을 못 해요. 짜증만 나고 그래서 공부 더 하십시오. 그냥 이러고 말지. 더 많은 비판이 있으면 좋죠. 공부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공부의 종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지금 단어가 명쾌하게 이해가 안 되면요. 짚고 넘어가야죠. 그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문자로 공부하니까 거의 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카르마라고 하잖아. 그리고 윤회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 말이죠. 카르마는 이르길 뭐뭐뭐뭐입니다. 막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힘으로 느껴야 되니까. 카르마라고 하는 게 뭘까요? 카르마?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주가 빵 하고 열리면 뭐가 시작될까요? 이거 다 시작돼. 다 시작돼. 업과 카르마, 윤회가 다 시작되는데 그럼 그 과정에서 이럴 때 뭘 느껴야 되냐면 상태와 작용을 조금 구분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상태와 작용. 체와 용이에요, 이게. 동양 철학에서. 그래서 체용 이러는 거야. 크게 상태와 작용을 힘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 업이라고 하는 건 약간 개별적이죠. 단어에서 오는 의미를 쉽게 설명하는 거야. 업. 그러면 내가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 과업, 죄업 받는 거죠. 선행을 했으면 선업 받는 거지. 내가 좀 못 먹었으면 잘 먹는 애로 태어나는 거야. 그 과업. 그거는 좀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럼 카르마라고 하는 업은 그러면 뭘까요? 작용의 약간 상태, 그 작용을 일으키는 어떤 짐, 그죠? 그게 실제로 업이잖아.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르마라고 하는 건 뭘까? 그것들의 흐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흐름, 그러니 그 흐름이 뭐예요? 연기법이 쭉 풀어지는 그 흐름, 그죠? 업과 인연이 쫙 펼쳐지는 나의 카르마, 그러는 거야. 그럼 카르마, 그죠? 그러니까 아카식 레코드하고 같이 막 풀어지는 거지. 그래, 그러면은 카르마를 싹 하고 정리해서 단어를 딱딱딱딱 만들었어. 그거 뭐야? 나의 아카식 레코드. 나의 우주적 탄생 변화 원리. 나의 고향 이야기. 내 탄생의 설화.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왔던 그 이야기들, 업과 관련돼서 특정 지으면 카르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카르마. 그죠? 그러면서 조건하고 조건하고 조건하고를 반복한데 그게 뭐예요? 윤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과 카르마, 윤회를 그렇게 인지하면 된다는 거죠. 업이 뭐예요? 카르마가 뭐예요? 윤회가 뭐예요? 사전적 단어가 뭔지, 위키백과에서 뭐라고 설명해 놨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찾아보시고, 이런 식으로 힘으로 느껴야지 그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받아온다 그거죠. 그래서 천부경 공부할 때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게 구분이 안 됐었거든요. 모호했었거든. 업과 카르마? 그냥 말로는 업과 카르마, 업과 카르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이 막 쌓여가지고 그 줄거리가 뇌물처럼 쫙쫙쫙쫙 흐르는 걸 뭐야? 카르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단어에서 오는 한계를 조금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할 때도요, 기존 단어의 해석이라든가, 야, 카르마는 그게 아니지, 이렇게 정의됐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과 또 싸울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런 것들이 언어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음 하나 갖고도요, 얘기하는 게 다 다르잖아. 물적, 영적 마음이 다 다르죠. 물적인 곳에서도 상태마다 다 다르죠. 나는 여기가 마음인데, 너는 왜 이거를 마음이라고 하지? 마음이 제일 큰 단어잖아요. 다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정의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어렵죠.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게 인생 수자상 중생상 안 차 있는 아직 미완인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다 알아듣게 설명하려니 힘들겠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개돼지에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야.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절대. 물론 그 많은 억과 카르마를 짊어지고 우리도 나고족고를 반복했기에 이렇게 왔지만, 그죠? 그 억과 카르마를 가지고 윤회를 끊임없이 해왔기에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자리까지 왔지만, 그래도 우리의 스승인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대자 대비 사랑을 뿌렸냐 그 말이에요. 그것의 은혜도 모르고 공자도 없어요. 이딴 소리 하고 있으면 정말 그분들이 땅을 쳐요. 땅을 쳐. 물론 그분들은 기꺼이 지금도 나와서 그런 분들을 알려주고 있지. 그런 걸 그래서 알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구분만 좀 하시면 돼요. 천부경 공부를 조금 근간에 두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핵심을 근거에 둔 직접적인 단어 고찰일 때도 핵심을 기초로 둔 확정이 가능해. 업, 카르마, 윤회 이런 거를 천부경을 통해서 막 고찰할 때도. 그러고 있을 때는 정말 그 이치에 큰 골레를 돌리는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천부경은. 그러니까 물질과 영적인 이치를 그냥 한 번에 다 이해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언어의 한계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언어의 한계를 벗어나는 억각 카르마와 윤회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어요. 영적으로도 언어의 한계를 그냥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물적으로도 억각 카르마 윤회가 있는 거고 영적으로도 억각 카르마 윤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즉시 색이지. 영적으로도 죽어야지 색하는 거예요. 물적에서 죽듯이 영적에서도 죽는 거야. 똑같아. 영계의 시민이 돼봐야지 알죠. 그건 슈타이너 신지학 공부로는. 영계에서도요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 뭐 오해할 게 없어. 영계에서도 똑같이 산단 말이야. 근데 영계에서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물질계가 되는 거야. 다만. 그러니까 업과 카르마 윤회도요. 그게 단어의 한계에 갇히면 안 돼.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쌍차 쌍조하여 있는 거야. 이렇게 양대해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문제는 보이는 세상에서는 또 뭐가 갈려요? 선악이 또 갈려. 그 안에서 진짜로 이제 빛과 아닌 것이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갈리지, 이것도 갈리지. 복합적으로 사고하기가 어렵죠. 천부경은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더라. 그러니 제가 이런 이치를 아는 입장에서 죽으면 어머 윤회가 없어요 이런 거 유행했잖아 또 제가 그래서 엄청 비판했잖아요. 윤회는 원래 없어요. 아니야 윤회가 있지 왜 없어 이런 인간들이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쟤네들 알면서 얘기하는 건지. 어? 이런 고찰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부처님야 초기경전 봐봐 부처님이 그랬다잖아. 아니지 그 말은 그냥 말인 거고 이치를 봐봐 윤회를 당연히 하지 않겠어? 이러고 싸우고 있는 꼴을 제가 보면 어떻겠냐고. 진짜 유치원생들 떠들겠는 걸로 밖에 안 보여요. 그분들은 제가 유치원생으로 보이겠지만. 제 사고가 어디까지 확장되어 있는지 그분들이 확인을 못 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헛소리로 들리죠. 그러니까 슈타이너도 얼마나 답답했겠어. 상종하지 말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공부해야 될 거라고 하는 건 맘먹는 거밖에 없어. 제가 진짜 쉬운 말로 하자면 맘먹는 거밖에 없어. 지식이야 이대로 하면 그냥 차요. 두 분 같은 경우는 이대로 하면 그냥 차고 마음을 먹는다라고 제가 쉬운 말로 했듯이 마음을 먹는다는 게
우리 전체적인 제 강의의 목적이긴 하죠. 표현해라. 창조, 큰 공부해야 된다, 큰일 해야 된다, 이런 게 마음 먹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봤을 때, 이제 구도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세팅해야 돼요.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 이제 표현상으로 봐도, 구도자임을 정확히 세팅했을 때는 영적 상승을 일으켜야 된다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 아니죠. 확실히 알아야 돼. 그죠? 영적 상승을 일으켜야 된다는 게 맞아.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업과 카르마 윤회가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일어난다고요? 여기서도 일어나. 이쪽에서도 일어나지만 이쪽에서도 일어나. 그러면 보세요. 우리 이제 한자로 비자도 했었잖아. 비자가 여기 이렇게 있어. 또 불자도 이렇게 했었잖아요. 불자도 위아래로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대보살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 쪽으로 하강한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만 그쪽에서도 방향 감각을 대등하게 놓고 보면 뭐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비하는 거야. 그쪽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부처님 어머니 아버지의 억각 카르마 윤회를 거듭하면서 이쪽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상승이야. 이쪽에서도 상승이고 한쪽 면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궁을이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그렇게 보는 게 훨씬 자명하고 내가 나를 스스로 인지했을 때 참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을 했을 때 내 근기가 못 미쳤을 때는 상승하는 게 분명히 맞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도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지. 내려와야지. 근데 문제가 내려오는 그 공부가 그죠? 방편을 쓰는 공부가 우주를 만드는 공부가 창조 작업을 일으키는 공부가 빛이 있으라 하는 그 힘이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영적 상승은 그냥 하면 돼.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표현이요. 그래서 올라간다는 표현보다 더 어떻다고 얘기하고 싶을까요, 제가? 훨씬 더 난감해요, 이게. 엄청 난감한 거야. 그러니 올라가는 것보다 더 올라가는 거지, 그게. 그러니 뭐라 그래요? 공부가 끝이 없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느낌으로 제가 방위를 그려놨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이런 사고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그래서 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여기고 여기도 거기고 거기도 여기가 돼버려요. 천부경적 사고를 했을 때 그래서 점을 엄청 찍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상승이자 하강의 자리지. 이게 가는 거자 오는 자리지. 이게 좌이자 우지. 이게 상이자 하지. 이게 전이자 후지. 이런 고찰을 엄청 하기 때문에 나 지금 여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천부경 이런 고찰이 시공에 관한 고찰이야. 거기 억각 카르마 당연히 고찰이 따라가죠. 그런데 그 고찰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건데 내려가는 거고 내려가는 건데 올라가는 거고 여기가 저기고 모두가 여기자 모두가 다 저기야. 이런 사고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나 지금 여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시공을 막 흐트러뜨렸다 만들고 흐트러뜨렸다 만들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공에 관한 공부가 뭐예요? 즉 창조 공부의 예습과도 같은 거야. 창조 공부에. 그래서 점을 엄청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막 했을 거야, 이렇게. 막 회오리 같이 만들고 다 점 찍고 이것도 우주고 이것도 우주고 이것도 우주예요. 제 머리에서 막 폭발했으니까 그런 게. 그런 작업이 여러분들한테도 능동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게 합일이 되는 순간이 진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일이 되는 순간. 그러면 모든 이치가 모를지언정, 못 들어서 모를지언정 어느 정도 공부하면 그 이치가 그 이야기대로 다 풀려버린다. 이거는 이제 천복영 기준으로는 이제 약간 기본 공부죠.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방금 엘레님이 얘기했던 거를 한번 빗대어 본 거예요.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제 고찰이 그렇게 확장되다 못해 어떻게 해요? 빵 하고 터져. TV가 우리 옛날 TV, 우리는 다 알죠. 옛날 TV 딸깍하고 끄면 어떻게 돼요? 번쩍했다가 점이 이렇게 탁 하고 다물어지지 않나? 옛날 TV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꺼질 때. 약간 그런 것처럼요. 시공이 빵 하고 터졌다가 빛이 한 줄기로 쫙 오므려졌다가 탕 하고 없어지고 이거는 실제로 제 사고에서 일어났던 우주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디서 일어난다는 걸 깨달아요. 그게 정답이지만 이거는 내 안에서 그냥 지금 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버려. 지금 나한테서. 지금 나한테서. 그러면은 진짜로 진짜 빵 하고 터져버려요. 여러분. 그거를 정말 체감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는 벙 하고 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약간 이제 진짜 신체상도 벙 하고 떠버려. 뭐지 이게? 이것도 이제 근데 계속 반복돼요. 이것도 반복돼. 그렇게 벙 하고 떠버린 상태에서 지식이나 영성만 채우면 어떻게 될까?
좀비 되는 거예요. 좀비.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제가 지금 말한 건. 무슨 깨달음에 무슨 열반 적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는 무슨 해탈 열반이에요. 그런 게 해탈 열반의 순간이야, 실은. 근데 그런 거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제가 똥막대기다, 막 이제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지장보살 서원 생각해라. 공부가 될수록요, 제가 처음에 했던 잔소리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제 느낄 거야. 왜 저 똑같은 잔소리를 저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 여러분들이 다 지날 때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지금은 약간 짜증나고 아닌 것 같고, 심지어 이 측까지도 약간 저게 좀, 오버스러운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 들더라도 여러분 이제 나중에 지나갈 때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지금 그래서 4인 4색이에요. 여러분들 고찰이라든가 대답이라든가 이런 게 근기도 좀 다르고. 그래서 각각 얘기하는 거를요. 근기가 뭐 예를 들어서 낮다고 또는 높다고 서로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염려 안 하는데 그냥 실제로 그냥 공부에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의 이 큰 이치를 알아서 다른 거를 보면 약간 시시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얘는 핵심이 없네. 시대적 이치가 너무 약한데?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 사람만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없으면 공부해야 돼. 냉정해져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내가 비판하고 알아먹는 면은 알아먹는 면이지만, 그럼 내가 기초 지식이 조금 부족하네? 그럼 이 선생님 거 들어야지 어떡할 거예요? 저도 인내심을 갖고 듣잖아, 문광스님 거를. 문광스님 거 한 30편 들었어요. 탄호 스님 편 쫙 듣고. 저도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나하고 안 맞아 그리고 이렇게 밀어버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특히 불교 이런 경전에 관련된 거는요 공부해야 돼. 너무 훌륭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죠? 뭐 무슨 공부들 안 그러겠어. 그래서 그런 면이 뭐 저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있고 우리 모두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는 약간 인내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는 있다. 좀 인연에 안 맞는 거는 정말 짜증나서 못 볼 지경이잖아요. 그래도 꼭 봐야겠다 싶은 것들은요 인내심을 발동시켜서 좀 봐야 돼. 어쩔 수 없어.